뷰러를 하면 이상하게 중간 부분만 찝힌다. 옆에서 봤을 때 L자 모양으로 속눈썹이 꺾인다 하시는 분들 이유가 궁금하셨죠? 오늘도 고급진 디테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몇 번만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나중엔 뷰러하는 게 5분도 안 걸리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뷰러를 찝을 때 사실 이렇게 가위처럼 움직여도 되지만 뷰러를 잘 관찰을 해보면 뷰러를 찝을 때 맞닿는 요 윗부분 있잖아요. 요 일자로 내려온 요 기둥에 속해 있고요. 요 중지를 꼽는 부분은 잘 보시면 고무 패킹하고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니은자로. 그래서 뷰러를 이렇게 가위질을 하듯 양쪽을 다 움직여주는 것보다 요 지지대인 엄지는 가만히 있고 요 중지를 잘근잘근 이렇게 움직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이 씹는 걸로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느낌이 아니고 냠냠냠냠냠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주는 느낌으로 뷰러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유가 좀 웃기네요. 첫 번째로 이런 투명 파우더를 이용해서 눈가에 유분을 잡아줄 거예요. 브러쉬에 묻혀주고 손바닥에서 고루 묻히면서 양 조절해줄게요. 눈두덩이랑 속눈썹도 스쳐 지나가면서 해주시고요. 언더에도 해줄게요. 이렇게 속눈썹하고 눈가의 유분만 잘 잡아줘도 컬링이 훨씬 오래 지속돼요. 뷰러의 입 같은 이 부분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할 건데요. 크게 벌렸다 닫았다 하는 게 아니고 속눈썹을 감싼 상태에서 미세하게만 움직일 수 있도록 살짝씩만 여닫아주는 거예요. 보통 뷰러를 찝을 때 눈두덩이를 살짝 눌러서 들어 올리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원래는 속눈썹의 방향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면 이렇게 뷰러째로 눌러서 들어 올려주면 속눈썹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서 정면 혹은 살짝 위쪽을 바라보게 돼요. 그 상태에서 속눈썹을 집어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올라가겠죠? 이제 속눈썹을 집어줄 건데요. 집을 때는 단계를 적게 하면서 세게 찝 하는 게 아니고 힘을 약하게 준 상태에서 여러 번에 나눠서 집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속눈썹을 집어줄 때는 뷰러와 손목을 이렇게 올리는 것도 좋긴 하지만 뷰러는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집어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컬링이 돼요. 이 과정을 약하게 여러 번 반복을 해주시고 이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컬이 나왔다 싶을 때 포인트가 될 부분을 강하게 한 번 더 찝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뿌리를 강하게 집어주면 점막이 많이 보이는 눈이라서 뿌리보다는 살짝 더 중간에 가까운 지점을 집어주고 있어요. 자, 내 눈의 곡률과 뷰러의 곡률이 잘 맞으면 한 번에 앞뒤까지 깔끔하게 올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분들의 눈이 뷰러와 똑같지는 않겠죠? 이런 경우엔 앞부분, 뒷부분에 따로 부분 뷰러를 사용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오히려 부분 뷰러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사용하던 뷰러를 이용해서 짚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속눈썹을 집어줄 때는 뷰러의 중간 부분을 눈 중앙에 대고 들어 올려서 찝어줬죠?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뷰러의 앞머리 쪽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앞머리 쪽을 눈 앞머리에 맞춰서 대주시고 이 상태에서 눈두덩이를 들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 뷰러하는 방법은 똑같이 부드럽게 여러 번 집어주시고요. 그리고 눈꼬리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다만 여기서 뷰러가 완전 끝에는 고무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닿으면 속눈썹이 찝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고무가 맞물리는 부분부터 눈 앞머리를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앞머리든 꼬리든 중간 부분의 속눈썹은 같이 집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중간에 집어놨던 중간부 속눈썹까지 들어가게 되면 앞쪽, 뒤쪽은 적당한데 중간 부분만 과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냥 애초에 중간부를 마지막에 해주시면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주의점을 알려드릴게요. 뷰러를 집어줄 때 너무 뿌리에 가까운 지점을 세게 해버리면 속눈썹이 잘 빠지게 됩니다.
끊어지거나 빠지거나 아무튼 무리가 많이 가게 되니까 뿌리보다 1, 2mm 바깥으로 하셔서 거기부터 집어주시는 게 좀 더 덜 무리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뷰러 곡률이 내 눈하고 달라지는 거는 괜찮지만 평평한 눈에 너무 둥근 뷰러를 사용하게 되면 앞뒤 살을 찝기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 다른 곡률의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쌍인데 아무리 컬링을 해도 속눈썹이 처져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무쌍의 특징 중 하나가 속눈썹을 컬링을 했을 때 그 뿌리에 가까운 부분이 눈두덩이 살에 맞닿는다는 점인데요. 보통 속눈썹의 컬링을 강조할 때는 뿌리 부분을 정말 강조해서 세게 들어가는데 눈두덩이가 속눈썹의 뿌리를 덮고 있는 경우라면 이게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는 거다 보니까 쉽게 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속눈썹 뿌리 부분만 강하게 집어주는 게 아니라 뿌리 부분에서 더 나아간 이 살과 맞닿는 부분도 강하게 집어주셔야 컬링이 짱짱하게 지속이 됩니다. 뿌리부터 집어주면서 전체적으로 강하게 집어주시고 눈두덩이 살의 무게를 받는 그 부분을 포인트로 집어주시면 훨씬 더 강력한 컬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속눈썹이 잘 처지는 건 불로 지진 막대로 컬링을 해주는 게 정말 효과적이긴 한데요. 이 방법이 비전문가나 학생분들이 다루게 되면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권해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대신 저는 이런 픽서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잡고 마스카라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완전 뿌리와 가까운 부분 말고 거기보다 조금 떨어진 부분부터 얇게 발라주시고 마르기 전에 스크류 브러쉬로 가볍게 빗어주면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속눈썹을 컬링을 했을 때 눈이 답답해 보이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눈두덩이에 달라붙는 정도로 강하게 컬링이 된 경우예요. 속눈썹 컬링을 정말 강하게만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 취향의 차이도 있겠지만 자연스러운 게 어울리는 눈이 있고 확실한 컬링이 어울리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연스러운 컬링이 어울리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과한 컬링이 되면 오히려 눈이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눈과 눈썹의 거리가 가까운 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1번하고 겹치는 문제이기도 한데 얼굴의 하관의 비율보다 여기가 상대적으로 좁으신 분들은 속눈썹을 바짝 하면 여기가 되게 밀집되어 보이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이쪽 부분만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속눈썹을 강조하기보다 블러셔로 중간 경계를 조금 풀어준다든지 해서 시선을 아래쪽으로 분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저런 방법을 해보시면서 자신의 눈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속눈썹이 자꾸 눈두덩이를 찌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정말 너무 정성스럽게 뷰러를 해주셔서 일 수도 있는데요. 속눈썹이 만약에 제 손날 요거라고 친다면 여기가 뿌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통 속눈썹의 컬링을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맞는데 여기서 속눈썹을 정말 잘근잘근 아주 열심히 찝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말 둥글게 컬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따따따따따따 찝는 것보다 이렇게 여기 중간부보다 살짝 위쪽까지만 찝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뷰러만 하면 점막이 너무 잘 보여요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뷰러를 해서가 아니고 원래 눈이 저처럼 점막이 조금 개방되신 분이실 경우가 높아요. 원래 개방형 점막인데 평소에는 속눈썹이 가려주고 있어서 몰랐다가 속눈썹을 위로 컬링을 해보니까 점막이 보이는 경우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뿌리에 가까운 부분은 완만하게 그 이후에만 살짝 컬을 찝어주는 J컬을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은 좀 가볍게 뷰러하는 방법을 가져와 봤는데요. 다음 베이직한 영상은 어떤 게 보고 싶으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